그리고 참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한겨레도 보도되게 됐는데 예, 한겨레 보도되기 전에 예, 어제 이제 그 노영희 변호사가 그 변호사인데 취재까지 좀 예, 해가지고 이 경찰까지 취재를 예, 해서 예, 한 내용이에요. 예, 윤석열이 출근을 할 때 술 먹고 막 늦게 예, 일어나고 많이 예, 그랬잖아요. 예, 그 전에도 예, 출근 체크를 했는데 뭐 예, 정시 출근한 게 뭐 몇 번이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까놓고 보니까 뭐냐면 예, 이제 술을 쓴 거예요. 언론이 이게 출근 예, 체크까지 하니까 예, 출근용 빈 차를 먼저 보내고 예, 자기는 깨서 뭐 한 2시간 있다가 나온다든지 오후에 나온다든지 예,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속이냐 이런 너무 좀 웃음이 나오는데 어이없는 웃음이 막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예. 이것만 해도 이거 탄핵 사유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국가공무원법 그렇죠.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실 근무에 성실 의무. 네. 성실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내란죄에 비하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당연히 탄핵 사유에 추가돼야 될 추가되겠죠. 추가돼야 할 내용이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장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네. 없는 일인데 지금 한겨레 아침에 보도한 거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해외 순방 기간 빼고 네. 18일 동안에 최소 3차례. 네. 그러니까 이건 한 달 동안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최근 한 달 동안만 본 거죠. 네. 한 달 중에 해외 순방 기간을 제한 18일 중에 최소 3차례를 CCTV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9시 전에 똑같이 9시쯤 출발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9시 전에 네. 그렇죠. 네. 9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지금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전 8시 52분에 네. 한남동 관저에서 승용차 세대하고 경호차량 4대가 네. 오토바이를 앞세워가지고 경찰 오토바이를 앞세워가지고 관저로 가요. 그러면 이제 9시쯤 도착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9시쯤 네.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또 50분 뒤인 9시 42분에 똑같이 네. 이번에는 보니까 승용차하고 승합차 수가 좀 바뀌었네요. 네. 승용차 4대하고 승합차 3대가 또 오토바이를 앞세워가지고 네. 한 9시 50분, 10시 네. 언저리에 또 도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확인된 게 3차례인데 마지막 3번째는 똑같이 오전 9시께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한 뒤에 네. 오후 1시. 1시가 넘어가지고 네. 또 한남동 관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는 네. 정말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대단한 네. 대통령. 근데 저도 오늘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아까 그 이 방송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란 그랬는데 예. 저도 공공연한 비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예. 이 양반이 이 대통령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서울중앙지검장 때도 그렇고 검찰총장 때도 그랬어요. 예. 유명해요. 예. 그래서 늦게 나오면 어디로 출근을 하냐? 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기관장이잖아요. 네. 기관장이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네. 거기에서 또 기자들이 앞에 서서 뭐 묻기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답변도 해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답변을 피하고 출근도 늦고 그러니까 네.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건 법조인들 사이에 검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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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건 이 한 달 동안에 3번 했으면 2년 6개월 동안 거의 수십 번 했다는 수십 얘기죠. 번이 아니라 그냥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예, 있는 걸로 예, 보여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 예. 수사를 했잖아요. 예. 박근혜 탄핵도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관저에 박근혜도 안 나오고 관저에 있었잖아요. 세월호 그렇죠. 때도.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7시간? 예. 7시간 그렇죠. 네, 7시간 동안 뭐 했나 네. 박근혜가. 그 논란이 많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박근혜를 수사하고도 이건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짜 인생을 아니 근데 네. 어쨌든 국회에서 이제 또 국민의힘에 이제 뭐 윤핵관을 비롯해 가지고 또 일부 이제
여당도 뭐 예를 들어 국회 지휘부라든가 뭐 또 일부 뭐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그 대통령과 만찬을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정치인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폭탄주를 네. 먹으려고 시도를 한다. 네. 아니 원래 그 국회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김진표 의장하고는 굉장히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막역해서 그렇죠. 굉장히 술 좀 같이 먹지 않았나요? 아, 글쎄요. 넘어갈까요? 제가 하여튼 모셨던 분 이게 네.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어쨌든 네. 윤석열이 술꾼이다. 네. 술꾼이다. 술을 무진 근데 얘기하셔도 되는 네. 게 지난번에 책에도 썼잖아요. 네. 그 책에도 써가지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뭔 얘기를 하셨잖아요. 책에다가. 예. 하여튼 술꾼이다. 다음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이제 대통령실 그쪽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식당 네. 뭐 거기서도 이제 만찬을 하는 모양이고 다음에 근데 대통령 관저로 이제 초청해서 하는 만찬이 되면은 대개 이제 이 초청받은 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사가는 모양이에요. 네. 뭐 근데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술 선물이다. 아 그래요? 네, 술 선물을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내가 폭탄주를 네. 사실 뭐 몇 잔이라고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몇 잔 이상 먹지 않으면 나는 잠이 안 온다. 이 얘기 하셔도 돼요. 그거 뭐 비밀도 아니고. 아 그래? 예. 그 윤석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폭탄주를 10잔 이상 먹지 않으면은 그 잠을 열잔 못 잔다. 갖고 왜 열잔 갖고 그래. 아니, 제가 그러니까 듣기로는 거의 매일 그렇게 매일 먹는데 매일 폭탄주를 예. 먹는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재벌 회장들 나가면 그 엑스포 때라든가 이런 데 가면 불러서 네. 술 먹은 거 나왔잖아요. 네. 그때 한 번씩 먹는데 보통 20잔 이상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누구 한 명은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위장 출근 네. 요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폭탄주를 20잔 30잔 네. 먹은 날 네. 평소에는 그냥 폭탄주 10잔 정도는 먹어야지 잠이 오니까 네. 10잔은 기본으로 먹고 네. 가끔 이제 30잔 40잔 네. 이렇게 좀 도가 지나친 날 위장 출근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 대통령 놀이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 딱 지금 보면 대통령 놀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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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놀이를 한 거고 저 정도로 그 검찰에 있을 때부터 뭐 그 초임 검사 때부터 이렇게 마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임 검사 때부터 마셨을 거고 윤석열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김건희를 사귀고 결혼하면서부터는 김건희가 월 2천만 원씩 줬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용돈으로 써라. 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후배들 술 먹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뇌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실제로 뇌세포가 많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네. 윤석열이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대요. 아 그것도 굉장히 좋대요. 그 굉장히 돌연변이네요. 한 번 들으면 거의 안 잊어버린다는 특이한 거예요. 인물이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기억 안 나니 뭐니 하는 것들은 아니 다 거짓말이고. 그러면은 기억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네. 판단력은 제로다. 네. 네. 판단력은 제로다. 뭐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출근 얘기에 갔었는데 국민들이 탄핵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즉각 사퇴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 이제 탄핵을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나는 탄핵하려면 해라. 법대로 맞서 싸우겠다. 지금 이런 태도라면서요. 맞아요. 예. 지금 뭐 아침에 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고 이게 뭐 단독 보도가 변호사 구한다는 얘기는 어제 나온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변호사 구한다는 얘기는 이미 어제부터 나왔고 네. 윤석열이 하야는 거부를 하고 네. 차라리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네. 입장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대통령께서 전혀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부인을 안 하고 있고 이미 어제부터 윤석열이가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했다. 네. 그 윤석열의 검찰 선배죠. 대검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냈던 김홍일 네. 방송통신위원장. 네. 그 윤석열이가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네. 김홍일이가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원래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이었거든요.
다시 세종에 컴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세종에 사의를 표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김홍일이가 그 윤석열 사건을 변호를 맡는 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지 않았을까. 괜히 우리 로펌 이름이 거론되는 게 그럴 수 뭐, 있죠. 네. 싫다. 네. 해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고 개인 자격으로 네. 변호인단에 들어간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 김건희 그 뭐죠? 그 집사 변호사 있습니다. 명품백 뭐 네, 그런 네. 그 변호했던 그 최지우 변호사. 도 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탄핵에 대비한 네. 헌재 탄핵 심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섰다라고 네.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나는 형사처벌의 문제, 예. 이거에 대해서 변호를 그렇죠.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탄핵 재판에서의 또 그렇죠. 그 뭐라 그러나 피소추인이라 그러나요? 예. 피소추인으로서의 어떤 변호, 그렇죠. 측으로서 변호 그렇죠. 이런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김홍일 예. 국민권익위원장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분이 이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청했다는 얘기까지는 지금 들렸고,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세종에서 사표를 냈다. 네, 사의를 표했다. 네. 구두로 사의를 표했다라고 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하여튼 윤석열은 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지금 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즉각 사퇴하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즉각 사퇴하거나 사퇴 아니면 탄핵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예.